새벽 3시.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멈췄다. 복도 끝 엄마 방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재현이었다. 내 절친 재현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엄마 방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야, 너 뭐. 내가 소리치려는 순간 재현이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서 엄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재현이? 나는 복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손발이 떨렸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그리고 안에서 들려온 소리. 엄마의 웃음소리. 재현이의 중얼거림.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술 냄새가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나는 문 앞으로 다가갔다.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다. 열어야 하나? 막아야 하나? 그런데 정작 나를 멈춘 건 공포가 아니었다. 궁금증이었다. 재현이가 대체 뭘 말하려는 거지? 이 순간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사흘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니, 정확히는 한 달 전부터.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말해야 할 게 있다. 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숨겨진 감정, 말하기 어려운 진실들을 모으는 사람. 오늘의 이야기는 나 자신의 이야기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가장 불편했지만 결국 가장 아름다웠던 이야기. 만약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좋다면 구독을 눌러달라.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한 달 전 목요일 저녁이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재현이한테 전화가 왔다. 야, 민준아, 너희 집 앞인데 문 열어줘. 재현이는 가끔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왔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10년 넘게 절친으로 지낸 사이니까. 우리 엄마도 재현이를 좋아하셨다. 재현이는 참 착하다고 늘 말씀하셨다. 나는 미안, 나 야근인데. 엄마 계실 거야. 엄마한테 연락해봐라고 했다. 재현이는 오케이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밤 11시쯤 집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웃음소리가 들렸다.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맥주 캔들이 놓여 있었다. 엄마와 재현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다. 둘 다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민준아. 엄마가 나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일어나셨다. 야근한다며? 재현이도 벌떡 일어났다. 형, 엄마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나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며 거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무언가가 걸렸다. 둘 사이의 분위기가 너무 편해 보였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엄마가 웃는 모습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다. 진짜 행복해 보이는 웃음. 40대 후반 여전히 아름다운 우리 엄마. 아빠가 바람 피워서 떠난 후 거의 20년을 혼자 나를 키우신 분. 그리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와 제대로 된 연애를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엄마, 재현이랑 무슨 얘기 그렇게 해? 내가 물었다. 엄마가 웃으며 대답하셨다. 응, 재현이가 요즘 고민이 있나 봐. 상담해줬어. 재현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엄마가 진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더라. 형보다 낫네. 나는 그냥 웃어넘겼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재현이의 얼굴을 볼 때 엄마의 표정이 묘했다.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 그날 이후로 재현이는 더 자주 우리 집에 왔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처음엔 나를 만나러 온다고 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다. 재현이가 오는 날이면 엄마가 부산했다. 화장을 하시고 평소 안 입던 예쁜 옷을 꺼내 입으셨다. 집 청소도 더 꼼꼼하게 하셨다. 재현이 온다며?
저녁은 뭐 해줄까? 엄마가 물으셨다. 그 목소리에 설렘 같은 게 묻어났다. 어느 금요일 저녁 재현이가 꽃을 들고 왔다. 엄마 드릴 거야. 지난번에 엄마가 이 꽃 예쁘다고 하셨거든. 카네이션이었다. 나는 멍하니 재현이를 봤다. 너, 왜 우리 엄마한테 꽃을 사와? 재현이가 웃었다. 그냥, 항상 잘해주시잖아. 감사 표시지. 엄마는 그 꽃을 받고 엄청 좋아하셨다. 거실 화병에 꽂아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바라보셨다. 그리고 2주일 전 토요일, 나는 회사 워크샵이 있어서 주말에 집을 비웠다. 일요일 저녁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너무 행복해 보이셨다. 민준아, 재현이가 어제 왔다 갔어. 너 없는데도 엄마 챙기러 왔대. 나는 뭔가 불편했다. 재현이가 내가 없는데 왜? 엄마가 웃으셨다. 착하지?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까봐 왔다는데. 같이 영화도 봤어. 그날 밤 나는 재현이한테 전화했다. 야, 너 왜 우리 집에 왔어? 나도 없는데. 재현이가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다. 그냥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걱정? 왜? 모르겠어. 그냥 그래.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이상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사흘 전, 금요일 밤이었다. 재현이가 나를 술자리에 불렀다. 형, 나 할 말 있어. 중요한 거. 우리는 강변 포차에서 소주를 마셨다. 재현이는 계속 술만 마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야, 무슨 얘기인데? 내가 물었다. 재현이가 세 번째 소주잔을 비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민준아, 미안해.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뭐가? 재현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 형 엄마 좋아해. 세상이 멈췄다. 강물 소리도, 바람 소리도,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귀에는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다. 뭐? 나는 겨우 그 한마디를 뱉었다. 재현이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처음엔 그냥 형 엄마니까 잘해드려야지 했어. 근데 자꾸 생각나.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웃는 거 보고 싶고, 이게 사랑인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화를 내야 하나, 때려야 하나, 소리를 질러야 하나.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재현이가 계속 말했다. 엄마는 몰라. 아무것도. 나 혼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민준아, 나 진심이야. 장난 아니야. 진짜, 진짜 좋아해. 엄마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그가 울먹였다. 1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다. 형한테 배신하는 것 같아서 미치겠어. 근데 말 안 하면 더 미칠 것 같았어. 그날 밤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다. 엄마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계셨다. 왜 이렇게 일찍 와? 재현이는? 나는 먼저 갔어요 라고만 했다. 엄마를 봤다. 40대 후반. 짧게 자른 머리,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 하지만 여전히 예쁜 사람. 그리고 너무 오래 혼자였던 사람. 내가 엄마를 가뒀나? 내가 엄마의 인생을 막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늘 새벽 3시 재현이가 술에 취해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그리고 엄마 방으로 향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봤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엄마 방문 앞에 서 있다. 안에서는 여전히 둘의 목소리가 들린다. 문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돌아가야 할까? 손이 떨린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안에서 열렸다. 엄마가 나를 봤다. 그리고 뒤에서 재현이가 보였다.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재현이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엄마 방 한가운데 손에는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는 침대 끝에 앉아서 당황한 표정으로 재현이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잠옷 차림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열린 문 밖에 서 있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엉켰다. 민준아.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하셨다. 재현이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술 냄새가 복도까지 풍겼다. 형, 미안해.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일어나. 지금 당장. 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나보다 더 차갑게 나왔다. 재현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손에 든 편지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엄마가 그걸 집어들었다. 봉투 앞면에는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 우리 엄마를 재현이가 어머니라고 불렀다. 숨이 막혔다. 재현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지금 술 취했구나. 내일 얘기하자. 오늘은 그냥 가. 엄마는 침착하려 애쓰셨지만 손이 떨리고 계셨다. 재현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 말씀드려야 해요. 안 그러면 평생 못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술에 취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재현이의 팔을 잡았다. 나가자. 지금 당장. 하지만 재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보다 덩치가 컸다.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다. 재현이가 내 손을 뿌리치고 다시 엄마를 봤다. 어머니, 제 마음을 들어주세요. 딱 한 번만. 엄마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다. 재현아, 너 지금 정신 나갔어? 내가 소리쳤다. 우리 엄마가 누군데 이래? 너 나이가 몇인데? 32이잖아. 엄마는 49이야. 20 가까이 차이 나는 거 알아? 재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가 엄마를 봤다. 어머니, 전 진심이에요. 나이 차이, 형 친구라는 것 다 알아요. 그래도 전 어머니가 좋아요. 엄마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재현아, 나는 내 친구 엄마야. 너희 엄마 뻘이라고. 엄마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가득했다. 그건 안 돼. 민준이 어떻게 해? 민준이는 어떻게 하고. 재현이가 나를 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형,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나 어쩔 수가 없어. 사랑하게 됐어. 진짜로. 사랑. 그 단어가 귀에 꽂혔다. 재현이는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댔다. 머리가 복잡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엄마가 편지 봉투를 재현이에게 돌려주려 했다. 재현아, 이건 받을 수 없어. 미안하다. 하지만 재현이는 받지 않았다. 읽어주세요. 제발이요. 읽어보시고 거절하세요. 그럼 전 포기할게요. 엄마가 나를 봤다.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엄마가 한숨을 쉬고는 봉투를 열었다. 펼쳐진 편지지를 봤다. 빼곡한 글씨. 재현이가 손으로 쓴 편지였다. 엄마는 읽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복도로 나왔다. 복도에 주저앉았다. 벽에 머리를 기댔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엄마가 편지를 읽고 계신 거였다. 재현이는 뭐라고 썼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심장이 마구 뛰었다. 화가 나야 하는 건지, 슬퍼야 하는 건지, 웃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10분쯤 지났을까? 방문이 열렸다. 재현이가 나왔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다. 그는 내 옆에 주저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같이 앉아 있었다. 안에서는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우신다. 재현이가 엄마를 울게 만들었다. 주먹을 쥐었다. 때려야 하나? 하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았다. 형? 재현이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읽고 우셨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우셨어. 나보고 가라고 하셨어. 생각해보겠대. 그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형, 나 어떡해. 거절당하는 거 알아. 근데 말이라도 해야 했어.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재현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형,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우정께서 미안해. 근데 나 진심이었어. 그리고 그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봤다. 형, 나 나쁜 놈 맞아. 때려도 돼. 근데 한 가지만은 알아줘. 나 어머니 진짜 사랑해. 잘해드리고 싶어.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고요했다. 나는 그대로 복도 바닥에 앉아 있었다. 엄마 방에서는 여전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일어나야 했다. 엄마한테 가야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엄마 방문이 열렸다. 엄마가 나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민준아. 엄마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다.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말했다. 재현이가 자꾸 오는 거 왜 허락하셨어요? 엄마가 내 옆에 앉았다. 미안해. 엄마도 몰랐어. 재현이가 그런 마음인 줄. 그냥 착한 애니까. 내 친구니까. 잘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민준아, 엄마도 이상했어. 재현이 올 때마다 설렜어.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 그게 뭔지 모르겠어. 나는 엄마를 봤다. 49살 우리 엄마. 주름진 눈가, 짧아진 머리, 거친 손. 하지만 지금 엄마는 소녀처럼 보였다.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설레하는 소녀. 엄마. 나는 말을 이었다. 엄마도. 재현이가 좋으세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좋긴 해. 근데 그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민준아, 이건 안 돼. 내 친구잖아. 제 친구면 안 돼요? 내가 물었다.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당연하지. 너 어떻게 생각해? 내가 제일 중요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 전 잘 모르겠어요. 화가 나야 하는지, 축복해야 하는지.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엄마가 오랜만에 웃으셨다는 거. 진짜 행복해 보이셨다는 거.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민준아. 나는 엄마 손을 꽉 쥐었다. 엄마, 진짜 궁금해요. 재현이가 뭐라고 썼어요? 편지에. 엄마가 잠시 망설이다가 방으로 들어가 편지를 가져왔다. 내게 건넸다. 읽어봐. 엄마도. 너 생각이 궁금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재현이의 글씨가 보였다. 첫 줄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계속 읽었다. 재현이가 언제부터 엄마를 보게 됐는지, 왜 좋아하게 됐는지, 어떤 마음인지. 편지는 5장이었다. 빼곡하게 채워진 진심.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다. 나도 모르게 재현이는 진심이었다. 장난이 아니었다. 일시적인 감정도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우리 엄마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름다웠다. 순수했다. 엄마, 나는 편지를 엄마께 돌려드렸다. 이거 진짜네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심인 것 같아. 그래서 더 무서워. 민준아, 엄마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엄마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나? 우리는 그렇게 복도에 나란히 앉아서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재현이는 연락하지 않았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나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재현이도 포기할 거라고, 엄마도 잊으실 거라고. 하지만 엄마는 달라져 있었다. 식사 시간에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셨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셨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한숨을 쉬셨다. 엄마,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응, 괜찮아. 왜?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안 드셨다. 살도 빠진 것 같았다. 재현이 때문에 힘드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정리가 안 돼서. 정리요? 뭘 정리하세요?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엄마가 나를 봤다. 재현이 편지. 자꾸 생각나. 그 애가 진심이었잖아.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엄마, 혹시 재현이가 좋으세요? 엄마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재현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야, 어디야? 연락 좀 해. 답장은 30분 뒤에 왔다. 형, 미안. 좀 혼자 있고 싶어서. 나는 전화를 걸었다. 재현이가 받았다. 형?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야, 너 어디야? 집. 나가자. 지금. 형, 나 안 괜찮아 보이는데. 나와. 30분 뒤 우리는 동네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다. 재현이는 수척해져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야, 밥은 먹어? 내가 물었다. 재현이가 고개를 저었다. 입맛이 없어. 나는 소주를 따라 그의 앞에 밀어줬다. 마셔. 그리고 얘기해. 재현이가 소주잔을 들었다. 한 번에 들이켰다. 그리고 말했다. 형, 나 포기하려고. 진짜로. 나는 그를 봤다. 포기? 응. 이건 안 되는 거잖아. 형 엄마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뻔하고 나 혼자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가 두 번째 잔을 비웠다. 근데 형, 진짜 힘들어.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미치겠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현이가 계속 말했다. 형 엄마 어떠셔? 많이 놀라셨지? 응, 많이. 화나셨어? 아니, 그냥 당황하셨어. 그리고 나는 말을 멈췄다. 재현이가 나를 봤다. 그리고 설레셨대. 엄마도. 재현이의 눈이 커졌다. 뭐, 엄마가
너 올 때마다 설렜대.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래.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숨겨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재현이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진짜? 목소리가 떨렸다. 형, 거짓말 아니지? 거짓말 아니야. 엄마가 직접 그러셨어. 재현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며.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건 진짜다. 재현이는 정말로 우리 엄마를 사랑하고 있다. 일시적 감정이 아니다. 장난도 호기심도 아니다. 진짜 사랑이다. 재현아, 내가 입을 열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너 진심이야. 그리고 엄마도 흔들리고 계셔. 재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형,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 근데 도망치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아. 너도 엄마도 계속 힘들 거야. 그날 밤 재현이는 결심한 듯 말했다. 형, 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엄마 만나서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 술 안 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엄마 마음 확인하고 싶어. 만약 엄마가 싫다고 하시면 그때는 깔끔하게 포기할게.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근데 조건이 있어. 엄마한테 상처 주지 마. 진심으로 대해. 그리고 만약 엄마가 안 된다고 하시면 진짜 깔끔하게 정리해. 이틀 뒤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엄마께 말씀드렸다. 엄마, 재현이가 만나고 싶대요. 제대로 얘기하고 싶대요.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민준아, 너 괜찮은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도 마음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만나보시고 확실하게 답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만날게. 그리고 거울 앞으로 가셨다. 머리를 빗으셨다. 옷을 갈아입으셨다. 화장을 하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다. 엄마도 마음이 있으시다는 걸. 재현이를 무심하게 볼 수 없으시다는 걸. 약속 장소는 한강공원이었다. 나는 같이 가지 않았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엄마가 외출하시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자가 왔다. 재현이었다. 형,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봤다. 하늘은 맑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화가 나지 않았다. 질투도 나지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저녁 6시쯤 돌아오셨다.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내가 물었다. 엄마가 소파에 앉으셨다.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입을 여셨다. 민준아, 엄마. 재현이랑 조금씩 알아가 보기로 했어. 심장이 철렁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연애까지는 아니고 그냥 친구 이상으로 서로 마음 확인하면서 천천히.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 텐데.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민준아, 엄마도 무서워. 근데 재현이 진심이더라. 그 진심을 그냥 외면하기엔 엄마도 너무 흔들렸어. 한 번만 기회를 줘보려고. 안 되면 그때 정리하면 되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가 결정하신 거면. 그날 밤부터 우리 집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재현이가 다시 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처럼 부담스럽게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먼저 문자를 보냈다.
엄마께 허락을 구했다. 그리고 올 때마다 꽃을 가져왔다. 작은 꽃다발. 엄마는 그걸 받으며 수줍게 웃으셨다. 나는 그 모습들을 지켜봤다.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가 행복해 보이는 게 좋았다. 20년 동안 혼자 사셨다. 나만 보고 사셨다. 이제는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이게 정말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상처가 될까? 그건 아무도 몰랐다. 한 달이 흘렀다. 그 한 달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다. 재현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 우리 집에 왔다. 처음엔 어색했다. 재현이와 엄마가 거실에 앉아 있고 나는 내 방에서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색함은 사라졌다. 두 사람은 정말로 친구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다. 재현이가 저녁 재료를 사가지고 왔다.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재현아, 너 요리할 줄 알아? 네,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요. 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봤다. 재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다. 엄마가 옆에서 거들었다. 이건 이렇게 썰어야지. 아, 그렇게요? 두 사람이 웃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 우리 셋이 앉았다. 재현이가 만든 파스타였다. 맛있네. 내가 말했다. 진심이었다. 재현이가 환하게 웃었다. 진짜요? 형이 맛있다고 하니까 뿌듯한데. 엄마도 웃으셨다. 나도 맛있어. 재현아, 너 요리 재능 있는 것 같은데? 과찬이세요. 근데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재현이의 회사 이야기, 내 프로젝트 이야기, 엄마의 파트타임 일 이야기. 평범한 대화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따뜻함이 있었다. 가족 같은 느낌. 아니, 어쩌면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민준아.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엄마가 나를 불렀다. 응? 재현이. 정말 좋은 애야. 엄마한테 잘해줘. 엄마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묻어났다. 알아요. 보면 알죠. 나는 웃었다. 근데 엄마, 이제 진짜 사귀시는 거예요? 엄마가 수줍게 웃었다. 아직은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 재현이가 며칠 전에 고백했거든. 정식으로.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뭐라고 답하셨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어. 엄마도 확실해지고 싶어서.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인지. 나는 엄마를 봤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랑인 것 같아. 재현이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보고 싶고 행복해. 이게 사랑 아니면 뭐겠니? 그날 밤 재현이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나와 잠깐 얘기했다. 현관 앞에서 형, 고마워. 진짜로. 형이 이해해줘서 여기까지 왔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이해한 건 아니야. 그냥 지켜보는 거지. 엄마 행복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야. 재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 약속할게. 어머니, 절대 울리지 않을게. 행복하게 해드릴게. 하지만 약속이 지켜질지는 그때 아무도 몰랐다. 다음 주 수요일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재현이의 회사 동료가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재현이와 엄마가 함께 있는 걸 봤다. 손을 잡고 있었다고 했다. 그 동료가 재현이 회사에 소문을 냈다. 재현이가 나이 많은 여자랑 사귄대.
친구 엄마래. 재현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형, 회사에 소문났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나이 차이 많이 난다고 친구 엄마랑 뭐 하냐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시작이야, 재현아. 형,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조심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 입을 어떻게 막아. 그날 저녁 엄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 엄마가 일하시는 마트에서 동네 아주머니가 물었다고 했다. 재현이라고 젊은 남자애랑 요즘 자주 다니신다며? 뭐 하는 애야? 엄마는 아들 친구라고만 대답하셨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고 했다. 친구? 허허, 요즘 친구들은 참 잘해주나 봐. 저녁 식사 시간 엄마는 침묵했다. 밥을 거의 안 드셨다. 엄마,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다.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눈시울이 붉었다. 민준아, 엄마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왜요? 재현이. 점잖아. 앞날이 창창한 애야. 근데 엄마 같은 늙은 여자랑 사귀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 거 아냐? 재현이한테 피해주는 거 아냐?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엄마는 늙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재현이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엄마만 보는 애예요. 근데 민준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도 무서워. 사람들 시선이. 저번에 재현이랑 같이 걸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봐. 수군거리는 것 같아. 엄마는 그게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주말 재현이가 왔다. 얼굴이 어두웠다. 어머니.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사 일 들으셨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재현이가 엄마 손을 잡았다. 신경 쓰지 마세요. 곧 잠잠해질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손을 뺐다. 재현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재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 피해보잖아. 회사에서도 이상하게 보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야. 엄마는 너한테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재현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어머니만 계시면 돼요. 하지만 엄마는 확신이 없어 보였다. 재현아,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는 달라질 거야. 시간 지나면 후회할 거야.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이랑. 어머니, 재현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한테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전 어머니가 좋은 거예요.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재현이는 필사적이었다. 엄마는 불안해하셨다. 그리고 나는 중간에 끼어서 어쩔 줄 몰랐다. 엄마, 재현이. 내가 입을 열었다. 일단 진정하세요. 둘 다.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재현이가 나를 봤다. 형, 뭐라고 좀 해줘. 나 진심이야. 정말로. 나는 한숨을 쉬었다. 재현아, 나도 알아. 내가 진심인 거. 근데 엄마 말씀도 일리 있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너희 둘 나이 차이도 있고, 내가 내 친구라는 것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고, 이런 거 다 감당할 수 있어? 재현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엄마는 달랐다. 엄마는 자신이 없어. 미안해, 재현아. 엄마가 너무 나약한가 봐. 엄마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다. 재현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재현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야,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형, 어머니가 날 떠나려는 것 같아. 그날 밤 나는 엄마 방에 들어갔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다. 엄마, 응, 진짜 헤어지고 싶으세요?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아니, 아니야. 근데 민준아, 엄마는 재현이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무서워. 재현이 인생 망치는 거 아닐까 싶어. 그리고 너도 힘들지 않니? 친구가 엄마랑 사귀는 거. 나는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전 괜찮아요. 처음엔 이상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전 좋아요. 근데 엄마, 이건 엄마 인생이잖아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엄마가 진짜 원하시는 거 하세요. 엄마가 나를 봤다. 민준아, 엄마는 재현이가 좋아. 많이 좋아. 근데 그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인지 헷갈려. 그리고 이게 오래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때 나는 깨달았다. 엄마는 이미 포기하려 하고 계셨다. 사랑하지만 현실 때문에 놓으려 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맞는 선택일 수도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재현이는 매일 문자를 보냈다. 엄마는 답장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 읽기만 하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다. 두 사람 모두 힘들어하고 있었다. 사랑하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처럼. 목요일 저녁 재현이가 전화했다. 형, 어머니 좀 만나게 해줘. 제발. 목소리가 절박했다. 재현아, 형, 나 이대로는 못 견뎌. 어머니가 왜 피하시는지 알아. 주변 시선 때문이잖아. 근데 형, 나 정말 괜찮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한테 물어볼게. 근데 재현아, 엄마가 싫다고 하시면 그때는 정말 그만둬야 해. 엄마께 말씀드렸다. 재현이가 만나고 싶대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안 돼. 만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엄마, 그래도 제대로 끝내셔야죠. 이렇게 피하기만 하면 둘 다 힘들어요. 엄마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만날게. 그리고 정리할게. 토요일 오후 재현이가 왔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손에는 엄마가 좋아하시는 카네이션을 들고 있었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다. 화장은 하셨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은 조금 열어놨다. 혹시 모르니까. 어머니, 재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부담을 드렸나 봐요. 엄마의 목소리도 들렸다. 재현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나약한가 봐.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없어요. 제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렸나 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엄마가 말했다. 재현아,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어떨까? 심장이 철렁했다. 재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진심이세요? 응. 재현아, 너는 젊어. 앞으로 좋은 사람 많이 만날 거야. 나 같은 늙은 여자 말고 너랑 나이도 비슷하고 예쁜 여자 만나. 어머니, 재현이가 소리쳤다.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한테 어머니만큼 좋은 사람 없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전 어머니가 좋은데. 재현아, 엄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엄마도 너 좋아. 많이 좋아. 근데 그게 문제야. 좋아하니까 너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 피해요? 재현이가 반문했다. 어머니랑 함께 있는 게 피해라고요? 전 행복한데요. 어머니 덕분에 행복한데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나중에는 달라질 거야. 시간 지나면 후회할 거야. 나랑 시간 낭비했다고.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재현이의 목소리가 커졌다. 전 어머니랑 있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그게 낭비예요? 나는 문 뒤에서 주먹을 쥐었다. 두 사람 모두 우는 것 같았다. 엄마가 말했다. 재현아,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이 계속 이상하게 볼 텐데. 상관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 게 죄예요? 그래도 어머니 제발이요. 저 놓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가 힘들지 않게 해드릴게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엄마가 말했다. 재현아, 미안해. 엄마는 자신이 없어. 사람들 시선 견딜 자신이 없어. 그리고 너한테 짐이 될까봐 무서워. 어머니는 제게 짐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재현이가 울먹였다. 제발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엄마는 결심한 듯 했다. 재현아, 그만하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너를 위해서도, 민준이를 위해서도,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도. 재현이가 울기 시작했다. 소리내요. 싫어요. 싫어요. 어머니 없으면 전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어. 시간 지나면 잊혀질 거야. 못 잊어요. 평생 못 잊어요. 나는 방에서 나왔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거실로 갔다. 재현이는 소파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엄마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고 계셨다. 엄마, 재현이. 내가 말했다. 두 사람이 나를 봤다. 그만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형? 재현이가 나를 봤다. 형이 뭐라고 좀 해줘. 내가 뭘 잘못했어? 왜 어머니가 날 떠나려고 해? 나는 재현이 옆에 앉았다. 재현아, 엄마가 널 싫어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너무 좋아하니까 놓으려는 거야. 내가 힘들까봐. 근데 형, 전 괜찮은데요. 정말로 괜찮은데.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재현아, 지금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내 부모님도 언젠가 알게 될 거고, 친구들도 알게 될 거고, 그때마다 내가 설명해야 돼. 왜 나 같은 사람이랑 사귀냐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도 알잖아. 재현이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어머니만 있으면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어머니는 안 믿어주세요? 엄마가 재현이의 손을 잡았다. 믿어. 내 마음 믿어. 근데 재현아, 사랑이 전부가 아니야. 현실도 봐야 해. 나이 차이도, 주변 시선도, 내 미래도. 제 미래는 어머니랑 함께 있는 거예요. 나는 두 사람을 봤다. 재현이는 필사적이었다. 엄마는 단호하셨다. 그리고 나는 누구 편도 들 수 없었다. 둘 다 맞는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 엄마, 재현이. 내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해요. 둘 다 너무 감정적이야.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재현이가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형, 나 어떻게 해야 돼? 목소리가 간절했다. 포기해야 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재현이가 엄마를 봤다. 어머니, 제가 일주일만 시간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저랑 끝내고 싶으신지, 만약 그래도 같은 답이시면, 그때는 제가 포기할게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재현이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봤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봤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엄마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민준아, 엄마가 맞는 거지? 엄마가 물었다.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맞는지 틀린지 나도 몰랐으니까. 그날 밤 나는 재현이한테 전화했다. 야,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형, 어머니 마음 돌릴 방법 없을까? 재현아, 형, 나 진심이야. 정말 어머니랑 평생 살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재현아,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현실도 중요해. 엄마 말씀도 일리 있어. 너 진짜 평생 그 시선들 견딜 수 있어? 부모님한테 뭐라고 할 거야? 친구들한테는? 재현이가 말없이 있었다. 생각해 봤어? 내가 물었다. 생각해 봤어. 근데 형, 그래도 어머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일주일이 흘렀다. 재현이는 매일 엄마께 문자를 보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엄마는 읽기만 하셨다. 답장은 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 일주일 동안 엄마의 표정을 봤다. 엄마도 힘들어 하셨다. 웃지 않으셨다. 밥도 제대로 안 드셨다. 엄마, 진짜 헤어지실 거예요? 내가 물었다. 일주일이 거의 다 됐을 때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할 것 같아. 재현이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는요? 엄마가 쓸쓸하게 웃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재현이 덕분에.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근데 민준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헤어지는 게 맞는데. 나는 엄마를 안았다. 엄마, 울어요. 참지 마세요. 엄마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우셨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별은 이미 정해진 거였다. 아무리 사랑해도 현실을 이길 수는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재현이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찾아왔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꽃도 선물도 없었다. 그냥 빈손으로. 얼굴은 담담해 보였지만 눈은 슬펐다. 엄마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부엌에 서서 두 사람을 봤다. 어머니, 재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일주일 동안 생각 많이 하셨죠?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재현아. 답은 똑같으신가요?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재현아. 엄마는 너를 놓아줘야 할 것 같아. 재현이가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도 울고 있었다. 알았어요.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억지로 붙잡을 순 없죠.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어머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응, 말해봐.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나요? 순간 시간이 멈췄다. 엄마가 재현이를 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랑했어. 진심으로. 재현아, 너는 엄마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준 사람. 재현이가 웃었다. 슬프게. 그럼 됐어요.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근데 재현아, 엄마가 말을 이었다. 사랑한다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줘야 할 때도 있어. 넌 아직 젊어.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야. 좋은 사람도 만날 거고. 근데 엄마랑 있으면 그런 기회들을 놓치게 될 거야. 그런 기회 필요 없는데요. 재현이가 고개를 저었다. 전 어머니면 충분한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재현아, 10년 후에도 같을까? 20년 후에도? 나는 늙어가고 너는 여전히 젊을 텐데. 그때도 날 사랑할 수 있을까?
엄마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재현이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할 수 있어요. 그때도 30년 후에도 평생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엄마는 자신이 없어. 그리고 재현아, 내 부모님은 어떻게 하려고. 나보다 어린 분들이실 텐데. 내가 나랑 사귄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시겠어. 재현이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부모님,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 그게 현실이야. 엄마가 쓸쓸하게 웃었다. 부모님한테도 말 못할 관계. 친구들한테도 숨겨야 하는 관계. 그게 우리야, 재현아. 이렇게 몰래 만나고 숨기고 눈치 보면서 사귀어야 해. 그게 너한테 공평한 것 같아? 재현이가 울먹였다. 공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머니만 있으면. 재현아, 엄마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그럴수록 엄마가 더 힘들어. 재현이가 입을 다물었다. 엄마가 계속 말했다. 재현아, 엄마는 너 때문에 행복했어. 정말로. 오랜만에 여자로서 설레고 사랑받는 기분을 느꼈어.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두 사람 모두 사랑하고 있었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킬 수 없었다. 현실이, 나이가, 주변 시선이 막고 있었다. 어머니, 재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만약 제가 이 모든 걸 다 견딜 수 있다고 해도 안 되나요? 부모님 설득하고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말하고 회사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그래도 안 되나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재현아, 넌 견딜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엄마는 못 견뎌.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게,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 보는 게,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는 거 보는 게, 그게 제일 무서워. 재현이가 주저앉았다. 바닥에. 그럼, 끝인가요? 정말로? 엄마도 주저앉으셨다. 재현이 앞에.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재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설레지 말았어야 했어. 사랑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럼 너도 안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재현이가 고개를 저었다. 후회 안 해요. 어머니 만난 거 힘들어도 후회 안 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울었다. 나는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모습, 그것도 서로 사랑하는데 헤어지는 모습, 이것보다 슬픈 게 있을까? 한참 후 재현이가 일어났다.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뭐든 말해봐. 안아주세요. 딱 한 번만. 엄마가 일어나 재현이를 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것처럼. 나는 그때 거실로 나갔다. 재현아, 엄마. 두 사람이 놀라 떨어졌다. 형? 재현이가 나를 봤다. 나는 두 사람 앞에 섰다. 나도 할 말 있어요. 들어주세요. 엄마와 재현이가 나를 봤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 재현이가 엄마한테 고백했을 때 나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화도 났고 이상하기도 했고 친구가 엄마를 좋아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지켜봤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 엄마가 웃는 모습, 재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재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근데 동시에 이것도 깨달았어요.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 현실도 중요하다는 것. 엄마 말씀이 맞아요. 재현이, 너 진짜 평생 견딜 수 있어? 부모님 실망하는 거, 친구들 수군거리는 거, 회사에서 이상하게 보는 거, 다 견딜 수 있어? 재현이가 고개를 숙였다. 모르겠어. 솔직히 자신 없어. 근데 형, 어머니 없으면 더 힘들 것 같아. 그게 지금 마음이야. 내가 말했다. 근데 재현아, 시간 지나면 달라질 거야. 너도 알잖아. 재현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면 나도 맞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 나는 엄마를 봤다. 엄마도 재현이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놓으려고 하시는 거죠? 재현이 때문에.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아. 엄마는 재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 재현이와 엄마가 서로를 봤다. 나는 말을 이었다. 나는 두 분이 계속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랑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힘들 거예요. 둘 다. 재현이가 울면서 물었다. 형, 그럼 어떡해? 나 어머니 어떻게 잊어? 잊지 마. 내가 말했다. 잊을 필요 없어. 그냥 추억으로 간직해. 인생에서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으로. 그리고 재현아, 엄마를 위해서라도 행복해야 해. 엄마가 너 놓아주시는 이유가 뭐야? 내가 행복하길 바라서잖아. 재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울면서 엄마가 재현이한테 다가갔다.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재현아, 고마웠어. 엄마한테 다시 사랑을 가르쳐줘서, 다시 설레게 해줘서, 이 늙은이한테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줘서. 재현이가 엄마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절대 늙지 않으셨어요. 제게는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평생, 평생 기억할게. 엄마가 재현이 말을 끝맺었다. 나도 평생 기억할게, 재현아. 너라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재현이가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나는 그를 붙잡았다. 야,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근데 형, 나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더 있으면 못 떠날 것 같아. 재현이가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었다. 돌아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결국 돌아봤다. 엄마가 거실 입구에 서 계셨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너도 재현아, 너도 꼭 행복해야 해. 그리고 재현이는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나는 엄마를 안았다. 엄마, 울어요. 참지 마세요. 엄마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우셨다. 이별은 그렇게 끝났다. 그날 이후 한 달이 흘렀다. 재현이는 연락하지 않았다. 엄마도 연락하지 않으셨다. 약속한 것처럼 두 사람은 깔끔하게 정리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건 마음이었다. 엄마는 달라져 있었다. 예전보다 더 조용해지셨다. 웃음도 줄었다. 가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실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알았다. 엄마가 재현이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을 들고 계셨다. 다가가 봤다. 재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한강공원에서 찍은 것 같았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엄마, 그거. 내가 말하려는데 엄마가 웃으셨다. 슬프게. 민준아, 엄마 이상하지?
헤어졌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네.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엄마 옆에 앉았다. 사랑했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사진을 내려다봤다. 재현이 잘 지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나도 재현이 상태를 알고 있었다. 일주일 전 재현이 회사 동료한테 연락을 받았다. 재현이가 요즘 이상하다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술만 마신다고. 나는 재현이한테 전화했다. 야, 괜찮아? 재현이가 웃었다. 힘없는 웃음이었다. 응, 괜찮아. 형은? 나도 괜찮아. 우리는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형, 어머니는? 재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계셔. 나는 또 거짓말을 했다. 그래. 다행이다. 재현이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다. 형, 나 잘하고 있어. 어머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행복해지려고. 그래, 잘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밤 나는 엄마께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엄마, 재현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뭐,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때문에요. 아직도 엄마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만나?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만나면 안 돼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둘 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은 나아지지 않았다. 두 달이 지났다. 엄마는 여전히 재현이 사진을 보셨고 재현이는 여전히 술을 마셨다. 나는 중간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괴로워했다. 헤어지는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함께하는 게 맞았을까?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재현이를 만나기로 했다. 강변 카페에서 재현이는 수척해져 있었다. 살도 빠지고 얼굴색도 안 좋았다. 야, 너 제대로 밥 먹어? 내가 물었다. 재현이가 웃었다. 먹어. 먹는데 맛이 없어. 재현아. 형, 나 괜찮아. 진짜로. 조금 힘들 뿐이야. 나는 커피를 마시며 재현이를 봤다. 재현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후회해? 엄마 만난 거. 재현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후회 안 해. 힘들지만 후회는 안 해. 어머니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 그거면 충분해. 그래도 힘들잖아. 힘들어. 엄청 힘들어. 근데 형, 이게 어머니를 위한 거잖아. 그럼 견딜 수 있어. 나는 재현이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다. 재현아, 엄마도 너 생각하고 계셔. 매일. 재현이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 응. 너 사진 보시면서 우시더라. 재현이가 눈물을 흘렸다. 형, 나 어머니한테 한 번만 더 볼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만나면 더 힘들어져. 너도 알잖아. 재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근데 형, 나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뭔데? 어머니한테 전해줘. 나 괜찮다고.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리고 평생 사랑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해줄게. 집으로 돌아와 엄마께 재현이 말을 전했다. 엄마는 한참을 울었다. 재현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엄마도 말씀하셨다. 민준아, 재현이한테 전해줘. 엄마도 재현이를 평생 잊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꼭 행복하라고. 나는 재현이한테 문자를 보냈다. 엄마 말씀을 그대로. 재현이한테서 답장이 왔다. 고마워, 형. 형도 행복해.
그리고 어머니 잘 모시고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었다. 이게 현실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두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엄마는 다시 웃기 시작하셨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그리고 재현이도 회사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들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엄마가 나에게 물었다. 민준아, 엄마가 잘한 거 맞지? 네, 엄마. 잘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사랑했으니까요.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랑했지. 정말로. 나는 엄마를 안았다.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시간 지나면. 그럴까? 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엄마, 재현이도 괜찮을 거예요. 둘 다 강한 사람이니까. 엄마가 내 등을 토닥였다. 고마워, 민준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어디선가 재현이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엄마도 같은 하늘 아래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사람을 생각하며 사랑은 끝났지만 그 기억은 남았다. 그리고 그 기억이 두 사람을 조금씩 치유할 거라고 믿었다.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길에서 재현이를 봤다. 혼자 걷고 있었다.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나는 그를 불렀다. 재현아. 재현이가 돌아봤다.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형? 우리는 포옹했다. 야, 얼굴 좀 펴졌네. 내가 말했다. 재현이가 웃었다. 응, 조금씩. 형, 어머니는? 잘 계셔. 너도 걱정하셨어. 나도. 많이 생각해. 매일. 근데 형, 이제는 웃으면서 생각할 수 있어. 예전엔 울기만 했는데. 우리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재현이가 말했다. 형, 나 요즘 깨달았어. 사랑이 꼭 함께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때로는 멀리서 행복을 빌어주는 것도 사랑이더라. 어머니 행복하시면 나도 행복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재현아. 넌 진짜 성장했어. 형도 고마워. 형이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재현이가 웃었다. 그리고 형, 나 요즘 새로운 사람 만났어. 나는 놀라서 물었다. 진짜? 누구? 아직 시작 단계야. 근데 괜찮은 사람이야. 어머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 나는 재현이 어깨를 두드렸다.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집에 돌아와 엄마께 말씀드렸다. 엄마, 오늘 재현이 봤어요. 엄마가 놀라셨다. 어땠어? 괜찮아? 괜찮았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났대요. 엄마의 얼굴이 복잡해졌다. 조금 슬프기도 안도하기도 한 표정. 그래, 다행이다. 재현이 행복하면 됐어.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도 이제 놓으셔야 해요. 재현이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엄마도 그러셔야죠.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그래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엄마가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고마워, 민준아. 그날 밤 엄마는 재현이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잊으려는 게 아니라 추억으로 간직하려는 것.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새로운 바람이 들어왔다. 이별의 시간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끝나가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계절이 한 바퀴 돌고 다시 그 계절이 왔다.
재현이가 처음 엄마께 고백했던 그 계절.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랐다. 엄마는 웃고 계셨다. 진짜 웃음으로. 재현이도 새로운 사람과 사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때로는 사랑한다고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봄날 오후였다. 나는 엄마와 한강 공원을 걷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했다. 엄마가 꽃을 보며 말씀하셨다. 예쁘다. 작년에도 여기 왔었는데. 작년. 재현이와 함께 왔던 그곳. 엄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그저 잔잔한 그리움만 남아 있었다. 엄마, 재현이 생각나세요? 내가 물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근데 이제는 괜찮아. 그때 우리가 내린 선택이 맞았던 것 같아. 정말요? 응. 만약 계속 만났다면 결국엔 더 힘들었을 거야. 주변 시선도 현실적인 문제도 차라리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긴 게 나았어. 나는 엄마를 봤다. 엄마는 정말로 괜찮아 보였다.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 추억이 남았다. 엄마,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 하나도 안 해. 재현이 덕분에 엄마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도 알았고, 그거면 충분해.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재현이었다. 형,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순간 숨이 멎었다. 뭐, 진짜? 응. 형이 봤던 그 사람이랑 청첩장 보낼게.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다. 엄마께 말씀드렸다. 엄마, 재현이 결혼한대요. 엄마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하지만 곧 웃으셨다. 그래, 다행이다. 재현이 행복하겠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진심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진짜로. 민준아, 엄마는 재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가 재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멀리서 행복을 빌어주는 거.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웠다. 사랑했던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으니까. 엄마, 결혼식 가실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안 갈 거야. 재현이도 편할 거고 엄마도 그게 나을 것 같아. 대신 축의금은 넉넉하게 보내야지. 한 달 후 재현이 결혼식 날이었다. 나는 혼자 갔다. 재현이는 행복해 보였다. 신부도 예뻤다. 따뜻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재현이가 나를 봤다. 다가왔다. 형, 와줘서 고마워. 축하해. 어머니는 안 오셨어. 근데 이거. 나는 봉투를 건넸다. 엄마의 축의금이었다. 재현이가 봉투를 받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형, 어머니한테 전해줘. 고맙다고. 그리고 평생 잊지 않을 거라고. 알았어. 재현이가 웃었다. 형, 나 행복해. 어머니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거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재현이 어깨를 두드렸다. 잘해. 행복해야 해. 응, 형도.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계셨다. 다녀왔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재현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가 웃으셨다.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드라마를 계속 보셨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엄마가 몰래 눈물을 닦고 계신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엄마 방에 들어갔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다. 엄마, 응? 재현이가 전해달래요.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을 거라고.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나도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재현이를,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나는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슬퍼요? 슬프지. 근데 후회는 안 해. 우리가 맞는 선택을 한 거니까. 재현이는 행복하고 엄마도 평온해. 이게 최선이었어. 엄마도 다시 누군가 만나세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재현이로 충분해. 그 기억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석 달이 더 흘렀다. 어느 날 집에 오니 엄마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계셨다. 웃으면서 끊고 나서 나를 봤다. 민준아, 엄마 새로운 일 시작하기로 했어. 무슨 일이요? 작은 카페. 동네에. 엄마 예전부터 꿈이었거든. 작은 카페 운영하는 거. 엄마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근데 민준아, 엄마 이제 괜찮아. 재현이 일도 다 괜찮아. 이제는 엄마 인생 살아야지. 재현이가 가르쳐 준 거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나는 엄마를 안았다. 엄마, 멋있어요. 그리고 지금, 1년 반이 지난 지금, 엄마의 카페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졌다. 따뜻한 분위기로. 그리고 재현이는 아이 아빠가 됐다. 가끔 사진을 보내온다. 행복한 가족 사진을. 나는 그 사진을 엄마께 보여드린다. 엄마는 웃으시며 말씀하신다. 재현이 잘 살고 있네. 다행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며 깨달았다. 사랑이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줘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더 아름다운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재현이와 엄마는 함께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두 사람을 성장시켰다. 재현이는 진짜 사랑을 배웠고 엄마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사랑의 진짜 의미를 배웠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사람이 함께 했어야 했을까? 아니면 헤어지기를 잘한 걸까? 정답은 없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은 아름다웠다. 만약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아니면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달라. 모든 사랑은 존중받아야 하니까.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위로가 되고 싶다. 오늘도 누군가는 사랑하고 있을 것이다.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을. 하지만 기억하라. 사랑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그 사랑이 당신을 성장시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엄마는 지금도 가끔 재현이를 생각하신다. 그리고 웃으신다. 슬프지 않게. 재현이도 가끔 엄마를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하지만 그 길 위에는 서로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이 내가 들은 이야기다. 친구가 엄마를 사랑했던 이야기. 그리고 사랑했기에 놓아준 이야기. 당신의 마음에 이 이야기가 따뜻하게 남기를 바란다.